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맵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맵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이었고 어제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하단 미만인 7,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음을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평소보다 매우 적은 총 202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 경쟁률 39.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번 청약의 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지만 기타 기관 투자자가 많은 점은 단점입니다. 기타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무려 51%나 됩니다. 종합 경쟁률 39.78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WCP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167건입니다. 그러나 밴드 상단 초과에는 단 2건의 수요 예측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밴드 상단 초과는 1.06%로 매우 소수입니다. 상단도 3.7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단 미만이 88.36%로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이번 수요 예측 분포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공모가가 하단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모가 9,000원보다 22.22% 낮은 7,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지만 7,000원보다 낮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60.89%나 됩니다. 7,000원의 공모가도 낮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38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18.81%의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비율은 높아 보이지만 이번 청약에 참여한 기관 자체가 적기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수량 기준으로 1.92%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가장 길게 신청한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은 단 2건이고 평균 1,000주만 신청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에 참여하는 최소 참가 단위가 1,000주인데 최소 참가 단위로만 참여한 것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의 의미를 좋게 본 기업을 더 받기 위해 참여하는 의도로 볼 때 최소 참가 단위로 참여하면서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즈맵의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인 16.34%보다는 매우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 12.84%보다 매우 낮고 의무 보유 확약이 있었던 청약 중 6번째로 낮은 결과입니다. 올해 공모주 중 루닛보다는 조금 높고 공구음원보다는 낮은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플라즈맵는 경쟁률은 매우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낮습니다. 플라즈맵처럼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낮았던 청약 중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상회했던 종목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 비플라이소프트와 선바이오를 제외하면 공구음원과 루닛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청약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맵의 청약은 10월 12일 수요일 시작하여 10월 13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몇몇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스펙인 NH 스펙 24호, 한국 제11호 스펙, 하나금융 25호 스펙, 일반 종목인 핀텔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플라즈맵의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0월 21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10%입니다. 배정된 주식을 직원수를 나누면 1인당 약 1,312주, 공모가 기준 918만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1,670원입니다. 다수는 이미 행사되었고 남아있는 행사 주식은 69,630주입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올해 12월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이 많아집니다. 총 55만 4,327주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3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비대면 은행제 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이 고객 등급과 관련 없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대의 경우 최대 4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플라즈맵은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35,000원입니다. 이어서 플라즈맵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맵의 확정된 공모가 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239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648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높은 편인 45.62%이고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66억 원으로 큰 편입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1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45.44%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56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제일 많은 80.27%, 공모기관 투자자가 14.25%, 일반 청약자가 5.48%입니다. 기존 주주가 대다수인 80.2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주 작지는 않기에 금액으로는 454억 원입니다. 상장일 충분히 부담이 되는 규모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라고만 적혀 있고 자세히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액 주주가 모두 상장일 유통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의 38.16%를 차지하게 됩니다. 남은 비율이 더 많습니다.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과 보유 주식 수를 비교해보면 상당수의 기관들이 보유 지분의 일부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각 가능한 물량이 더 많은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이 신주 모집 100%입니다. 이번 공모는 상장일 유통 물량 중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에 따라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스코넥보다 크고 세비캠, HYTC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 후 바로 행사가 가능한 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전환 가격이 7,334원으로 공모가보다 높지만 전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리픽싱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가가 전환 가격보다 낮게 결정됨에 따라 전환 가격은 공모가보다 낮은 5,6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환 사채 행사에 따라 약 80만 주의 주식이 추가 상장할 수 있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맵은 매출의 대부분이 멸균기에서 발생하다가 2021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재생활성기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활성기는 임플란트에 사용됩니다. 지난 3년간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손실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없는 상태이기에 공모가는 2024년, 2025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당기 순이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플라즈맵의 2022년 상반기 매출이 7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억 원으로 적자이지만 2024년에는 현재 매출보다도 훨씬 큰 19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피부 미용 치료기가 2024년부터 큰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중장기 공급 계약이 있지만 최소 발주 수량 및 조건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플라즈맵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적용 수익 가치 퍼가 24.30배입니다. 비교 기업이면서 멸균기기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종 유사도가 높은 스톡홀름 나스닥에 상장된 해당 기업의 퍼가 20.03입니다. 해당 분야가 그리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분야가 아닌 점과 플라즈맵의 비교 퍼가 높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장점은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이 유일해 보입니다. 그 외에 내수뿐 아니라 해외 매출도 발생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현재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인 점, 2024년, 2025년의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점은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매우 많은 편은 큰 단점입니다. 업종과 현재 가치, 유통 물량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종목입니다. 미래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공모주 청약으로는 큰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매출과 수익이 추정대로 늘어나는지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시고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스펙과 핀텔과 비교하여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